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물리학 1의 드디어 1단원의 마지막이죠. 1단원의 마지막 질량과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완자 116페이지가 되겠고요. 116페이지가 되겠고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다소 생소한 내용이 조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좀 내용이 되게 축소됐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내용이 축소됐는데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를 낼 때 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에 예전에 있던 문제를 가지고 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뭐랄까 범위를 좀 넘어가 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자, 근데 일단은 원래 교과 과정에 가장 충실하게 일단은 컨셉을 잡을게요. 그리고 필요한 거 약간만 부연 설명을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클리닉 시간 때 만나서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예전 문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교과과정이 개편돼서 나오는 문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 문제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셔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그 부연 설명이 사실은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연 설명 없이 설명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10개 중에 한 7개에서 8개는 될 거예요. 나머지 2개에서 3개 정도만 부연 설명을 들어야지 원래 설명이 가능한 문제들이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용어가 처음 나와서 그렇지 그 용어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내용이 방대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문제에서, 그건 예전 문제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에서는 절대로 교과 과정을 넘어간 걸 볼 일이 없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조금 속된 말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실제 수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어, 쫄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는 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맞춰 나가면은 답은 나와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 첫 번째, 질량과 에너지. 자, 질량하고 우리는 오늘 관점은 뭐냐? 바로 질량, 에너지. 자, 이쯤 되면은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준비니까는 고2죠.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아마 배웠었을 거예요.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 빅뱅 이론에서 우리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라고 해서 이미 배웠었어요.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그럼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럼 교과 과정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상대성 이론 배웠었어요. 자, 여기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있고요. 우주선 안에 누가 타고 있다? 뭐 철수가 타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주선 밖에 관찰자 얘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철수 우주선 안에서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의 질량을 잽니다. 자, 그런데 철수하고요. 이 물체는 같은 관성계에 있죠.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같은 관성계에 있다. 좀 무식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철수가 봤을 때 저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이 물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럼 철수가 측정한 이 물체의 질량이 바로 뭐죠? 고유 질량.
그래서 보통 이제 M0 이렇게 표시해 주죠. 그럼 실제 이물체의 질량은 M0예요. 자, 정지되어 있는 철수가 저 물체의 질량을 재면은 고유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는 몰라도 좋은데, 자, 철수가 어느 방향이 됐던, 이건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 자, 빛의 속도의 80%에 해당하는 0.8c로 날아간다고 칩시다.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가 0.8c로 날아가는 걸 보이죠. 즉,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가 뿅 하고 지나가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희는 저 물체의 질량을 실제로 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게 된 질량을 M0이라고 해보자. 자, 그런데 뭐라 그랬죠? 영희가 측정한 M0는 안타깝게도 철수가 측정한 고유 질량보다 어떻게 측정한다? 크게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희는 저 물체의 질량이 어떻게 증가된 것처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1. 질량 증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지해 있을 때 질량 해갖고 정지 질량, 정지해 있는 사람이 측정한 이 고유 질량은 다른 말로 정지 질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정지 질량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0인 물체가 움직일 때, 자, 그러면 움직일 걸 관찰하는 건 0이죠. 철수는 저 물체가 움직인다고 관찰하지 않아요. 자, 움직일 때 질량 M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즉,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희가 측정한 질량은 M0보다 훨씬 더 크게 측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질량 증가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여기 나오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나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관계식은 에너지는 m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자,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 m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질량 m에 해당하는 이 질량이 에너지로 모두 다 바뀐다면 그러면 자신의 바뀐 질량가는 줄어든 질량에다가 즉 질량이 원래 m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제로가 됐어요. 질량이 줄었어요. 그럼 그 줄어든 질량에다가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한 만큼이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라는 게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오죠. 정지 에너지다. 자, 정지 에너지. 자, 여기서 보면 정지 질량 있죠? 자, 이건 뭐냐? 정지 에너지는 자, 철수가 측정한 질량이 M0예요. 자, 이거는 고유 질량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정지 질량이라 그래요. 철수가 측정한 이 정지 질량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즉, 그래서 다 뭘로 바뀌었어요?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즉, 정지 질량이 모두 다 에너지로 바뀐다면 그 에너지는 정지 질량, 즉, 정지 질량이 있었는데 그게 다 제로가 돼서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정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을 한 게 바로 뭐다? 정지 에너지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정지 에너지가 0이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정지 에너지는요, 정지 질량, 즉 고유 질량이 모두 다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니 해서 계산한 게 정지 에너지인데 정지 에너지가 0이란 소리는 질량이 바뀌었다. 정지 질량이 있다 없다? 없다. 정지 질량이 제로예요. 그러면 제가 물리를 처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가벼워도 존재한다는 소리는 질량이 매우 작다는 소리지 질량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럼 정지 질량이 0이라는 소리는 뭘 말하냐? 정지 질량이 0이었니?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정지 질량이 0인 물체는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에서 정지 에너지가 0이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무조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량을 가진 물체한테 정지 에너지가 0이라고 물어본다는 소리는 질량이 제로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질량이 제로라는 물체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지 에너지가 0이냐고 물어본다는 소리는 질량이 그 물체 질량이 0이라는 소리인데 그런 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지 에너지가 0이라는 표현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량 결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질량 결손에 대한 오해가 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질량 결손을 얘기하기 전에 질량 결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 2명 있어요. A라는 사람, 철수하자 얘를. 철수. B라는 사람, 영희. 자, 철수하고 영희가 있는데 철수하고 영희는 올해 목표가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살을 빼고 싶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가끔 살쪘으니까 살 빼야지라고 하는데 좋아요. 살 빼서 날씬하게 사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해본 바로 혹은 지금까지 살아본 바에 의해서는요. 살을 너무 빼잖아요. 그럼 체력이 좀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 뺄 일 있으면 적당히 빼시고요. 또 그렇다고 살을 또 현지에서 너무 많이 찌우잖아요. 그럼 몸이 둔해져서 또 힘들죠.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는 현재 체중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가시고요. 살을 빼고 싶으시면은 그냥 아주 천천히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철수하고 영희는 다이어트 할 거예요. 철수하고 영희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날씬한 철수,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날씬한 철수와 날씬한 영희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철수하고 영희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각각의 질량은 철수의 질량을 M1, 영희의 질량은 M2라고 그러고요. 다이어트한 질량은 M1 프라임, 다이어트한 영희의 질량은 M2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영희하고 철수의 질량을 합친 거랑 다이어트 후에 영희하고 철수의 질량을 합친 것 중에선 누가 더 커야 돼요? 처음 게 더 커야 돼요. 질량이 줄었네요.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후가 질량이 줄었죠.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 그래요. 이 정도는 쉬운데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헷갈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건 하나 있어요. 전체 질량이 줄어든 건 맞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철수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철수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영이라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영이라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질량만 줄어든 거죠. 자, 우리는 오늘 화학 반응식을 일단 쓸 텐데 화학 반응식 결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화학 반응의 기본이죠. 화학 반응을 하던 뭐가 됐든지 간에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총 원자의 개수와 총 원자의 종류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화학 반응을 배웠죠. 자, 근데 오늘 배울 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총 양성자의 개수와 총 중성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질량은 줄었다. 즉, 양성자나 중성자가 결합해서 혹은 분해돼서 뭐가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양성자나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는 질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가셔야지 개수 자체가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개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 개개의 것들이 조금씩 질량이 줄어들어서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줄어든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그럼 개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질량은 줄었다. 이게 바로 질량 결손이다. 라는 거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헬륨. 헬륨은요, 참고로
헬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하나 있는,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두 개씩 있어요. 자, 근데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양성자의 질량이 하나가 질량 단위로요. 원자 질량 단위로 1.0073이래요. 중성자의 질량 하나는요. 1.00 00 얼마? 87이래.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거가 두 개, 얘가 두 개 있어서 이거 전체 합치면 질량이 얼마가 되냐? 제가 계산해냈거든요. 4.0320이 돼요. 다 합치면.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각각 질량 곱하기 2씩 해서 더하면 요만큼이 돼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헬륨 원자 한 개는요. 헬륨 원자 한 개의 질량은요. 얼마냐? 거기다 책에 나온 게 4.0015예요. 뭐예요? 얘가 더 질량이 크죠. 그래서 빼보면 얼마의 결손이 발생하느냐? 결손 질량은 0.0305라는 원자 단위로 요만큼의 질량이 줄어든 게 돼요. 저 줄어든 만큼이 결손이 되는 거죠. 저만큼이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 두 개 그대로 있고요. 중성자 두 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 전의 총 질량보다는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작죠. 개수의 변화는 없었어요. 조금씩 다이어트 한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결손이 요만큼의 결손이 났어요. 자, 이 결손 질량을 델타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결손 질량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플러스 에너지가 발생할 텐데 이 에너지는 얼만큼? E는 MC 제곱이니까 결손된 질량 얼마? 여기서 결손된 질량 델타 M 곱하기 C 제곱인데 여기서는 결손된 질량이 요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결손된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곱한 만큼이 뭐가 된다? 에너지 방출이 된다. 자, 그래서 질산결손, 거기 써있긴 이렇게 써있어요. 반응 후, 그 다음에 핵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말하며, 맞죠? 그 다음에 핵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결손이 발생한다. 즉, 에너지가 방출됐죠. 그렇다는 소리는 그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면 많이 나왔을수록 질량 결손이 컸을 것이다. 에너지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질량 결손이 작았을 것이다. 혹은 질량 결손이 많이 됐으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핵반응에는 다시 크게 둘로 나눠요. 자, 질량 결손 개념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질량 결손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요거 하나만 하면 오늘 끝나요. 내용이 되게 단순하죠. 자, 핵반응. 핵반응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핵분열이 있고요.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11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시면은 핵분열과 그 다음에 핵융합, 물론 앞에 핵자가 당연히 붙겠죠. 여기도 핵자가 붙겠네요. 핵분열과 핵융합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요. 핵분열은요, 원래 질량이 큰 핵이 있었어요. 이 핵이 쪼개져 가지고 원자량이 작은 핵으로 나눠지는 건 핵분열이라고 그러고요. 핵융합은요, 작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애들이 결합해서 더 큰 애가 만들어진 거를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자번호 큰 애가 뽀개져 갖고 원자번호 작은 애들로 분리됐다. 이러면 핵분열. 원자번호 작은 애들이 뿌동하고 결합해 가지고 원자번호가 큰 애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러면 핵융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결론, 핵분열이 됐거나 핵융합이 됐거나 뭐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도 에너지가 방출된다. 에너지가 방출됐나요?
그렇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방출된 만큼 여기도 뭐가 있었다? 질량 결손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다? 아이고, 질량 결손이 있다. 여기도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에너지가 많이 방출됐다. 질량 결손이 크다. 에너지가 조금 방출됐다. 에너지가 작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질량 변한 만큼,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됐겠구나. 두 반응 다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두 반응 다 질량 결손이 생겼고, 결론!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양성자나 중성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개수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각각의 개수가 질량이 줄었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는 관점이에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 분열부터. 핵 분열. 자,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에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핵 관련된 발전기, 핵 관련돼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인 핵 분열 발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그런데 무슨 뭐 토카막 해갖고 뭐 핵 융합로 이런 거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핵 융합 발전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발전기는 핵 융합은 없어요. 실험용으로, 아직까지 상업용으로는 없어요. 실험용으로 잠깐 만드는 정도 가능성을 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핵발전기는 다 뭐다? 핵 분열, 즉 원자력 발전이다. 자,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U라고 쓰고 얘가 우라늄이라고 읽어요. 많이 들어봤죠? 우라늄. 우라늄은요, 원자 번호가 92번이에요. 자, 질량수는요, 235짜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235. 참고로 우라늄은요, 92번이긴 한데 238짜리도 있어요. 대부분 자연계에서 제일 많은 건 238이에요. 그런데 얘는 핵융합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고속증식로라고 해가지고 쓰기는 쓰는데 여러분들 교과과정상에는 빠져있긴 한데 선배들은 고속증식로를 배웠는데 저 238짜리는 질량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발전기는 없어요. 우리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건 분명히 다 235짜리 질량수. 자, 얘가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N, 뉴트론의 약자를 이제 N으로 많이 쓰는데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양성자는 없고 중성자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왜? 양성자의 개수는 0인데 질량수는 1이라는 소리는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소리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우라늄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와서 이 우라늄을 때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용어 좀 확실하게 할게요. 이 중성자는요, 희한하게 저속 중성자라는 표현을 써요. 저속 중성자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저속 중성자가 와서 우라늄을 때려요. 그러면 반응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크립톤 원자 번호 몇 번이냐? 36번. 그 다음에 질량수는 92짜리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뭘로 분해되냐? 바리움으로 분해가 돼요. 바리움 원자 번호 몇 번? 56번. 질량수가 얼마죠? 14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즉 원래 부딪히러 간 거 하나 빼고 여기서 두 개가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성자가 0, 1 이렇게 쓰면 중성자 하나예요. 이런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즉 하나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는 여기 들어간 거고 두 개는 여기서 분해되면서 새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 200 메가 일렉트리 볼트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서 자, 우리 조심할게요. 반응 전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결론부터 볼게요. 양성자의 개수 반응 전에 몇 개? 92개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양성자 여기 36개, 56개 더하면 얼마죠? 6은 6이 12에다가 10 올라가고 4에다가 92개. 어때요? 양성자의 개수 반응 전후 차이 없어야 돼요. 자, 중성자
조심하세요. 235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합이 얼마? 중성자는 질량수가 236이에요. 미안. 질량수가 236이죠. 그럼 거기서 92를 빼면 중성자의 개수인데 어차피 질량수만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 92하고 141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요거 두 개가만 더하면은 잘 안 보이려나? 흰색으로 써드릴까요? 두 개 더하면은 3에다가 1 들어가니까는 3에다가 그 다음에 233이 되죠. 그럼 몇이 모자라요? 3이 모자르죠. 근데 여기 중성자 하나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3이 돼서 236. 질량수도 안 바뀌죠. 반응 전에 질량수 236, 반응 후에 총 질량수 236. 반응 전에 총 양성자의 개수 92, 반응 후에 총 양성자의 개수 92.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반응 전후 입자의 개수는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발생했죠? 200 메가 일렉트리 볼트라는 에너지가 발생을 했죠. 저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뭐가 돼요? 반응 전에 얘네 둘의 질량을 총 합친 것보다 얘네 세 개를 합쳐봤자 질량이 어떻다?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발생했다. 그래서 모형으로 나타내면 저속 중성자가 가서 우라늄을 때리면 여기서 크립톤하고 그 다음에 바륨으로 나뉘고 여기서 몇 개의 중성자가 원래 들어갔던 중성자 하나 뭐 여기서 나오는 거 중성자 하나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중성자 하나 그래갖고 총 몇 개? 하나, 둘,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온다.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라고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때 부딪히고 발생한 중성자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 고속 중성자라고 불러요. 요거 하나까지만 더 기억하세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 고속 중성자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중성자가요. 온도가 높으면 중성자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고속 중성자라고 부르고요. 중성자가 온도를 좀 낮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겁나 뜨거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처음에는 개 뜨거워요. 개 뜨거운 중성자는 속도가 개 빨라요. 그래서 얘는 고속 중성자라고 부르고요. 얘의 온도를 적당히 좀 뺏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뜨거워요. 좀 덜 뜨거워요. 얘는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저속 중성자라고. 그래서 우라늄이 있으면은 얘를 부딪히러 가는 이 중성자는 온도를 좀 뺏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야 얘가 부딪혔을 때 효과적으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가서 고속 중성자가 그냥 가서 우라늄을 부딪히면은요, 얘가 효과적으로 분해가 안 돼요. 오히려 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열을 좀 뺏어서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 놓은 게 우라늄하고 부딪히는데 열이 나다 보니까 얘가 또 속도가 빨라져서 고속 중성자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다른 우라늄이랑 부딪히러 가겠죠? 그때는 다시 열을 좀 뺏어서 저속 중성자로 만들어서 부딪히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중성자의 열은 누가 뺏어가느냐? 중성자의 열은 누가 뺏어가느냐? 그냥 알아만 두세요. 감속제라는 게 있어요. 감속제라는 게 열을 뺏어간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속제. 감속제는 참고로 제어봉이라는 속에 들어있어요. 제어봉, 감속제. 감속제는 뭐한다? 고속중성자를 분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속중성자로 바꿔준다.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세요. 나머지 더 나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때 중성자들은 다시 얘가 가서 다른 우라늄을, 그럼 여기서 다시 중성자 3개 나오고, 다시 또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가서 빵 때렸더니 다다닥 분해되고, 다시 또 얘네들이 가서 다다닥 분해되고, 또 얘네들이 다다다다다다닥 분해되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하나가 땅 쳤더니 얘가 3개가 다시 셋, 아홉 개가 다시 쭉쭉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책에 보시면은 쓸데가 없다. 책에 보시면은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 분열에 대해서는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것까지 정확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핵융합. 자, 핵융합은요 잘 안 나와요. 아니,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빈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융합은 실제로 우리가 발전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기를 만드는 용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앞으로 모르죠. 먼 미래에는 사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건 없고 실험실에서만 있고요.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해요. 자, 그러면 핵융합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핵융합은요. 작은 것들이 결합해서 큰 게 돼요. 자, 핵융합은요. 태양에서의 핵융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융합로, 여기 우리는 핵융합로라고 되어 있죠?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결론은요, 얘네 둘 다 수소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드는 거냐? 헬륨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 반응이 조금은 달라요. 반응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 보시고 아 이게 태양이다. 아 이게 아니다. 저기 핵융합로다. 아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뭐 물론 그림도 나오긴 하는데 반응식이 잘 나오니까 반응식만 써볼게요. 여기는 4개 누구? 수소 1번 1 뭐예요? 양성자만 가지고 있는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결론부터 쓰면 이렇게 돼요. 결론부터 쓰면은 헬륨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자, 이때 뭐가 방출되느냐? 2 플러스는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처럼 2 플러스는 그냥 뭐랄까 양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2개 발생하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이게 중요해요. 플러스 26 메가 일렉트리 볼트라는 에너지를 발생했다. 뭐가 있었다? 질량 결손이 있었다.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더 질량이 크다? 얘가 질량이 더 크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물어보고요. 문제에서는 이거 잘 물어봐요. 수소 1, 원자번호 1번인데 이거 뭐예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예요. 이거 중수소라고 불러요. 자연계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아요. 더하기 그 다음에 H1, 3 뭐야 이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붙어있는 게 이거 삼중수소예요. 가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 원자핵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 4짜리 더하기 그 다음에 N 0 1 이런 뭐예요? 중성자 하나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중요한 건 이거죠. 17.6 메가 일렉트리 볼트다. 에너지가 방출했다. 아 이때도 당연히 얘가 반응 전이 질량이 더 크겠구나. 그리고 개수 세하려 보면은 반응 전후 양성자의 개수, 질량수 변화 없다. 그런데 하나만 추가로 좀 확인해 줄게요. 여기는 26 메가 일렉트리 볼트가 방출했고요. 여기는 17.6 메가 일렉트리 볼트가 방출했죠. 에너지는 여기가 더 많이 방출했죠. 그러면 반응 전후 질량 결손은 누가 더 크니? 질량 결손은 얘가 더 크다. 왜? 질량 결손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 많이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3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자, 뒤에 있는 문제, 우리 완자 내용 정도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수능 기출문제로 풀자니 살짝 선이 넘어가기는 한데 아마 완자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수능 기출문제 풀 때는 약간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꼭 클리닉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거는 바뀐 교과 과정에 최대한 충실해서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한 건 있긴 한데 나머지 요거보다 조금 더 했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래서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 문제를 가지고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은 뭐 그다지 그거를 몰라도 못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냥 처음 듣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막상 풀어보면 그냥 요 내용 안에서 커버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니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가 0이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체가 존재하는 한은 정지 에너지는 0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완자 여러분들 뒤에 123페이지까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제가 수능 기출문제 또 드릴 테니까 그거는 받아가서 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단원, 이제 1단원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2단원하고 3단원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단원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2, 3단원은 좀 쉬워요. 2, 3단원은 좀 쉬워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학생도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꼼꼼하게. 이 뒤에서부터는 문제에서 말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문제 꼼꼼히 읽어봐셔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